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급매물들 위주로 매물이 소진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도 수요층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위축 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6,319가구가 분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4,241가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봄잠은 가시덤불에 넘어져도 잔다. 그만큼 봄에 몰려오는 이 춘곤증은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말일 텐데요. 벌써 좀 이른 점심 식사하시고 몰려오는 춘곤증에 눈이 무거워진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신나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 축축 늘어져 있을 수만은 없겠죠. 춘곤증은 떨쳐내버리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성공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미세먼지만 빼고는 정말 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미세먼지는 싹 걷어드릴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요새 부동산 관련 기사들 그리고 뉴스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참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 편차도 조금 심해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 완화와 더불어서 또 무섭게 올려오던 기준금리 인상이 2차례 이상 동결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참 이 종잡기 힘든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지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이 거래 없이 보합세로 이어지던 그 장의 끝을 목격하고 있다시피 이런 보합세 속에서의 어떤 판단은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운 고민들은 저를 통해서 충분히 의논하신 후에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니까 많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편차도 너무 큰 요즘 상황이고요. 또 시기별로 변화도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은 요즘 시기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김남현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바로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노량진 네, 우성아파트 위편, 네, 그 옆이 노들역 3번 출구 쪽 신축 빌라인데요.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투자하시기 전이고 노량진 우성아파트 위쪽으로 노들역 3번 출구 근처에 신축 아파트 지금 분양 중인 빌라인 건가요? 네네. 신축 빌라에다가 좀 전세를 끼고 갭 투자 생각하시는 중이세요? 네네. 네,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그러면 지금은 1주택 상황이실까요?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상황에서 그럼 먼저 좀 갭 투자로 접근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 네, 주신 네. 것 같은데 한번 노량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 김남현 대표와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들역 3번 출구 쪽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노들역 3번 출구면 우성아파트 쪽하고는 길 건너 쪽 같거든요. 네, 네, 네. 그쵸. 위쪽 우성아파트 위편요. 예. 아니, 위편이 아니고 3번 네. 출구 쪽은 저기 동작 본동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요? 이쪽이 맞습니까? 아니요, 우성아파트 위쪽. 우성아파트 위쪽으로 북쪽에 있는 거 네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 영본초등학교라고 그 학교 있는 그쪽 방향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쪽 일대에다가 신축 빌라를 매입해도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네, 거죠? 네. 네. 그럼 목적은 딱 하나겠네요.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빌라를 꼭 사고 싶어가지고 매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빌라를 이제 약간은 노후된 지역에서 매입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묶여가지고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지역 일대를 만약에 묶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도 봐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가능성 있다 그래도 피무지하게 주고 사버리면 돈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살려는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또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저랑 볼게요. 일단 지역적인 특성은 알고 계시죠? 시청자님께서도. 네, 네. 이 노량진동 일대 전체가 이제 일종의 고시촌이잖아요. 네. 고시촌이어서 학원가와 더불어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께서 거주하셔야 되니까 고시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더불어서는 이제 하나의 통건물을 누군가 건물주께서 임차를 해서 일종의 하숙방이라던가 자취방 개념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전형적으로 그 주변 환경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꽤 싸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주변 환경은 많이 노후되고 뭐 사람이 보통 선호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 학원가라는 특성상 굉장히 임대료가 잘 받쳐주는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건물주가 보통 노후돼 가지고 세입자 받기 어려워지고 공실이 많아지고 관리비만 늘어나고 이래버리면 뭘 계획을 하냐면 새로 신축을 하자 이런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동네는 특징이 이렇게 임대가 잘 받쳐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입주에 비해서는 신축으로 쪼개지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보시면 신축이 꽤 적죠.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도 가보셔서 뭘 느끼셨겠냐면 이 동네 노후됐으니까 나중에 재개발하면 가능성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재개발로 가기 전에 건물주분들이 만약에 내 땅만 가지고 신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괜찮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5, 60평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아파트 한 채 받기에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네. 동의를 잘 안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이 하나하나 개별 땅들이 얼마나 사이즈가 작은지를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땅을 눌러보면요. 한 필지가 보통 60평에서 70평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그러면 네. 60평, 70평 정도 혹은 뭐 80평 가까운 땅에 일반적인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도로만 좀 접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을 새로 내 것만 신축했을 때 설계가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요. 말씀이 좀 어렵나요? 아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나는 동네는 낡았는데 내 것만 신축인 상태에서 샀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옆에 애들이 다 신축이 돼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노후도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통건물, 뭐 근린생활시설 통건물이라던가 단독 다가구 형태의 통건물로 노후가 심한 데보다는 다세대로 다 쪼개진 이후에 노후도가 심한 동네들은요. 더 이상은 쪼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상태 그대로 앞으로 재개발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단독 다가구 위주로 해가지고 쪼개기가 아직 안 돼 있는 지역들은 땅이 한 3, 40평으로 작은 필지들이 많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5, 60평대 되는 큰 필지들이 많으면
앞으로 재개발 전에 쪼개기가 먼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 지역을 봤을 때 동네 노후됐으니까 재개발 되겠다.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고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요새 이제 사회 분위기가 불과 3, 4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선호되던 공무원 같은 직업들이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은데 안정성과 연금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이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을 다 기피를 합니다. 워낙에 임금 수준도 낮은 데다가 젊은 세대는 연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량진을 벗어나는 시험 고시생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임대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와도 동일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공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여기가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신축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한번 전 지역 분석을 맞춰보고요. 그럼 가격을 한번 보시자고요. 가격. 얼마짜리를 보고 오셨어요? 4억 6,500. 4억 6,500이요? 6,500. 네, 네. 방 2개짜리인가요? 네, 투룸. 투룸 신축이면 한 전용으로 9평 정도 나올 거고요. 네, 네. 확장해가지고 한 11평 내지 12평 정도 될 겁니다. 네. 대지 지분으로는 4평에서 한 4평 반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게 아니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를 많이 끼시겠죠? 네. 전세 시세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3억이라. 3억 정도? 네. 3억 정도면 내 투자 금액이 한 1억 6,500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최소 10년 이상 묶어둘 때 이 1억 6,500이라는 금액이 묻어둘만 없다고 생각하고 묻어둘 수 있을 만한 현금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작은 금액은 또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묻어두는 투자로 제가 뭐 가능성이 쪼개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묻어두기에는 조금은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금액이. 네. 그리고 심지어 이 3억이라는 전세가가 요새 분위기라면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전세가도 아니거든요. 네. 요새 분위기는 사실 얼마 3억까지 정도?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지역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은 비싼 감은 있다. 네. 그런데 입지 자체가 워낙에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그 조합원들의 동의만 잘 받아가지고 나온다면 진행됐을 때 사업성은 무지하게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그쪽에, 같거든요. 예, 상가도 많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새로 예. 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진행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봅니다. 네. 빨리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로 쪼개기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안을 좀 드리자면요, 시청자님. 네, 네.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무지하게 많아요. 네, 네. 요 동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아파트가 비싼 동네들에서 찾아보더라도 1억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강남권이나 네. 용산 같은 데서도요. 네. 그리고 또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에서도요. 조금 더 시야 넓히셔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로 쪼개기가 대부분 다 된 상태에서 노후가 찬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그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여기까지는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치는 높아질 지역이면 분명하지만 진행되기가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되기 쉽지 않을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좀 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좀 다각도로 접근해 보시고 여기가 그곳인가 생각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광주 신도시 상현 열세권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이요. 네, 여기 지금 전망이나 보유 아니면 저기 갈아타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네,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좀 보유하고 계신 건데 그럼 주택은 네. 지금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1주택 상황에서 광교 신도시의 이 상현역 근처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네.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지금쯤 한번 갈아타기를 해봐야 하는 건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거주 안 하신다고요? 네. 그럼 거주는 어디 쪽에서 하세요? 이게 아들 건데 지금 지방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 명의가 아드님 거세요? 네, 네. 그럼 아드님께서는 결혼은 하셨나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고 네. 나중에라도 올라와서 들어가서 거주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방에 근무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투자로서 한번 매도를 해야 됐었는데 사실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지나갔다고 보이시죠, 시청자님도? 예. 지금 만약에 매도하면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예. 3천에 팔린 것 같아요. 네, 제일 최근이 올 3월 말에 하나 거래된 게 있네요. 네, 네. 10억 3천. 그 전에는 한 9억대, 10억대 이렇게 최저가로 찍었을 때는 8억 후반대까지도 거래가 됐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가 12억대 대비해서는 퍼센테이지로 거의 한 30% 정도 조정이 네. 됐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서울하고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가격 하락폭이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다 이게 아니라 모든 지역들,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빠진 만큼 여기도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최근 몇 달, 그러니까 최근 한 1월부터 최근까지 이사철이었잖아요. 네. 이사철 기간 동안에 많이 빠졌는데 괜찮은 동네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저가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점프를 했어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뭐 송파, 강동, 뭐 동작구 이런 데들이 얼마나 이게 점프를 해줬냐면요. 한 10%에서 진짜 많이 올라가면 한 15%까지 점프를 해줬거든요. 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네. 여기도 최저가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점프를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인식 자체를 굉장히 좋게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봤으면 네.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갈아타기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갈아타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은 더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급지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하급지에서 더 비싸고 좋은 동네로 가고 싶어가지고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투자 보통 가치가 더 있는 곳으로 갈아타고 그렇죠. 싶어서요. 그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다 상급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그럴 때 네. 상급지는 당연히 하급지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광교가 하급지라고 표현할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하급지에서 상급지, 예를 들어 강남 가고 싶다 이거예요. 더 비싼 동네. 혹은 뭐 판교 가고 싶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급지에서 팔아가지고 여기 가려면 돈을 몇 억씩 더 보태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하급지, 여기 있는 광교 아파트를 11억에 팔아가지고요. 위에 있는 더 비싼 아파트 값이 한 30%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안 보태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갈아타기라고 하는 게 네. 나는 비싸게 팔아서 다른 아파트는 싸게 살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좋지만 마음대로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시기는 어떠냐면 내 아파트는 이미 떨어졌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8, 9억대까지. 네. 근데 그 상태에서 팔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럼 나는 싸게 판 거네. 싸게 팔아가지고 비싼 동네 가서 사볼까 하고 가봤더니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데를 가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긴 덜 떨어졌어요. 예. 더 떨어졌다가도 반등을 더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 건 싸게 팔아서 남의 거 비싸게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죠. 그럼 저라면 안 팔아요. 아, 이게 당장에 내가 뭐 전세 빼줄 돈이 없다던가 전세가 나간다 그러는데 네. 아니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 낼 부담이 너무 크다던가 네. 혹은 뭐 다주택자여가지고 종부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온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싸게라도 팔아야지 어쩌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보세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님 그 아드님 거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아드님께서 뭐 오래전에 매입을 하셨다면 대출을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그럼 사실은 부담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겠는데요? 그래도 갈아타기 네. 할 때 잘못되면은 네. 어떨까 그게 걱정이고 지금은 시기인가 아닌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럼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갈아타기에 늦었으니까 가지고 계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갈아타기는 늦었지만 그렇다고 투자하지 말란 말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가지고 계시면서 네. 갈아타기 하실 일부 현금이 더 있으시면 이 상급지 지역에 있는 다른 상품을 매입을 하면 돼요.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는 뭐 모아주택 예정지라던가 네. 이런 데들 작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 냅두면서도 투자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나쁠 건 없는데 세금 때문에도. 세금도요. 시청자님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세금 무서워하는 거 예를 들어 취득할 때 취득록세 중과 있죠. 그리고 보유할 때 종부세 있죠. 네. 마지막에 팔 때 양도세 있죠. 네. 이거 지금 다 완화 기조예요. 네. 예를 들어 취득록세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취득록세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요. 2주택 8%, 3주택 12%씩 엄청나게 중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안 되었지만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2주택자는 취득록세를 일반세 1.1%에서 3.3%만 받겠다.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2%가 아니라 6%만 받겠다. 이거 법 통과하면 요 기간 사이에 매입해가지고 취득세 중과 냈던 것도 환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네. 그리고 또 양도세 있잖아요.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 거의 징벌적 과세였어요. 6억대 구간 초과해가지고 쌓인 금액대는 중과세율을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또 공시가도 지금 많이 깎였어요. 송파 같은 데가 15%까지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표도 줄었지 세율도 줄었어요. 마지막 네. 양도세. 지금 여태까지 양도세 중과를 20% 30% 받아오던 거를요. 이제부터는 일반세율로 한 번 더 연장을 해놨고요. 네. 그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또 완화가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려운 말씀들을 드린 건데 이게 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앞으로 규제 때문에 투자 못할 이유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강남과 용산 쪽은 묶여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조금 더 흘러가면요. 머지않아서 그것도 해제될 가능성이 꽤 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는 되셨어요? 네. 네. 무서워할 거 없다. 네. 지금 상황에서 싸게 팔아가지고 더 비싸게 남의 거 주고 사느니 내 거는 그냥 끌고 가면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실 거다. 그럼 이 얘기죠. 인력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가요? 얼마 정도요? 인력 가지고요.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요? 1억 미만으로도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네.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아직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아무 데서나 몇 천만 원 가지고 했다가는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예. 진짜로 가능성 있고 좋은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동네를 네. 어디를 임장을 한번 다녀봐야 될까요? 남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동네 다 갔다 오세요. 서초구, 아.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한강변, 용산 이런 동네 있잖아요. 네. 그런 동네들을 다니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네. 지역성 대비해서 가격대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데이터가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혼자 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네.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좀 나눠보세요. 예. 그러면 이주택자는 네. 양도소득세 9억인가요? 네. 2주택자가 되면은 9억까지 종부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종합부동산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려우실 게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 가가지고 투자를 할 때 네네. 어느 분 명의로 해가지고 가는 게 유리할 거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담을 또 해보시면 돼요.
네. 지금 걱정할 문제는 아니시니까 네. 일단 제가 방향만 잡아드린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네. 네, 네. 여기까지 정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기 할 시점은 조금 지났다 아쉽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자금으로 또 하나의 투자를 계획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아들분과 잘 상의하셔서 또 다음 계획 세워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사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요, 아들이 네. 광명 뉴타운 1구역 네.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분들의 고민을 좀 대신 상담 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드님께서 광명 뉴타운 1구역의 입주권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 말씀 주셨어요. 여기에 좀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실 생각이신 걸까요? 투자 목적이 조금 있죠. 아,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예. 조금 더 투자 가치의 비중을 실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투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도 조합원 입주권 매입에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거 예. 맞죠? 예, 제가 이 광명 뉴타운에 있는 입주권 상담을 지난 몇 달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요 정도 금액대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나 봐요. 예. 보고 오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최근에 네. 거래되는 게 아마 네. 49제곱미터가 6억 2, 3천에 49제곱미터요? 나와 있. 예, 49면 굉장히 작은데 예, 49면 20평대가 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마도 59짜리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제가 잘못- 59가 일반적으로 20평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24평, 아, 예, 25평. 예,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6억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6억대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매입하는 초기 투자 비용에다가 예. 거기다가 플러스 나중에 예상되는 분담금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분담금은 조합원은 더 분담금이 없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들 그러면 통해서 평가 금액대가 단적으로 들어가지. 조금 큰 물건을 보면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초기 투자 비용 작은 거 찾다 보면 평가 금액이 작은 걸 사야 되니까 그러면 나중 가서 분담금이 일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총 매입 금액을 다 합했을 때 요 정도 6억대 정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시세가. 예. 그러면 여기가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예, 그거 간단해요. 아무리 뭐 광명 1구역 여기가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일단 언덕베이가 좀 져 있고요. 또 역하고의 거리도 좀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쪽 일대 철산역 평지에 지어진 이런 신축급 아파트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뭐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시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아파트들 시세가 이번에 많이 빠졌을 때는 진짜로 막 7억대 안 되게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20평대들이. 예. 그러면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시청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예. 하락세니까 예.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황대로만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황 가지고 시청자님도 지금 가격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 24평짜리가 한 6억 중반대에 거래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신축들이. 그러면 사실은 그냥 시세대로 사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만약에 6억보다 더 밑에서 예를 들어 뭐 한 5억 초반대나 이렇게 산다. 그러면 저는 나쁠 거 없다고 봐요. 예, 가격이 더 빠져도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야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조합원으로 내가 입주권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시행자. 예, 시행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
예. 이 건물을 짓는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사업이 잘 되면 주인이 돈을 벌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일반 분양을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많은 세대수를 분양해서 잘 팔리면 사업주에게 돈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을 뭐 10억대 책정했는데 한 개도 안 팔려.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다 뒤집어 쓰냐면 사업주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주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뉴스 나오는 많은 기사들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추가 분담금이 예정보다 뭐 몇 억, 몇 천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은 6억이라고 알고 사셨는데 나중 가가지고 입주할 때 되니까 분담금을 일부라도 더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라면 시청자님께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그 금액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다 지어진 아파트를 사시는 게 더 나으실 거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더 이상은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다 지어졌으니까. 확정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천 정도 더 싸게 들어가겠다고 이런 입주권들을 지금 시기에 잡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액 정도로 더 좀 5억 가까이 빠지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또 이 부분 역시 자녀분께 잘 전달드리고 새로운 투자 계획 생기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20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동탄 신도시에 금강 펜테리움 6차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청약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 목적인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투자 가치 면으로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보니까 오늘이 저 청약일이네요. 청약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청약통장에다가 불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노리는 지역입니다. 이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2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합치면 거의 한 14만, 15만 가구 정도가 될 정도니까 거의 뭐 분당에 준하는 수준의 신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이쪽 일대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이유가 이번에 삼성에서 그 용인에 한 번 더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을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클러스터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이 동탄이라는 지역이 뭐 1, 2만 정도의 그 연구 인구 또 그 일자리가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볼 때는 또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자체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한 가지 이제 서울하고의 출퇴근 거리를 절대로 무시는 할 수는 없다. 어느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신도시 내에서 일자리를 자급자족하시는 분들만의 수요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거의 절반 이상은 서울하고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범단지 안에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동탄역이 앞으로 뭐 GTX도 들어오고 또 지금만 하더라도 SRT를 통해서 수서역하고 뭐 몇십 분짜리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의 시범 단지들은 아직까지도 그 가격대를 10억대 이상으로 높게 형성을 하고 있지만 시범 단지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이쪽 일대가 자급자족하는 신도시로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장점이겠지만 규모가 크다는 것은 한 집중되는 지역하고 외곽 지역하고의 편차도 커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분양가 수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가 다른 동탄 내에서 분양했던 물건들보다는 조금은 저렴은 해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약간 외곽에 있는 동탄 아파트들의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5억대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 분양가 수준인 4억 9천대, 뭐 5억 초반대 요 정도 수준하고 큰 편차는 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는 조금은 얌전은 하다. 다른 분양가들이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책정하는 분양가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래도 그냥 주변 시세 정도 수준으로 분양은 한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서 규제 지역이 다 해제가 됐으니까 뭐 전매를 하고 단타 먹고서 나오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청약통장 아끼셔라. 사실은 여기가 그 정도 전매를 통해서 단기 차익 보고서 빠져나올 만큼 수익이 과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거주 목적으로 인근의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직장에 앞으로 계속 다니실 그런 분들 거주 목적으로 그냥 청약 한번 넣어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그럼 나눠서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내가 투자 가치가 조금 크다면 청약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곳에 좀 거주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청약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언제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남은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동산 시장의 이슈 살펴보는 위클리 이슈 시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조금 길게 그 금융시장에 대한 이슈들과 또 여러 관련 시장들에 대한 이슈를 정리를 했는데 여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은 시도는 하지만 여러 부실한 고리들이 무너질 모습을 보이니까 특히나 금융위기와 같은 단어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금융 지원을 위해서 반대로는 돈을 시장에다가 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보일러 떼면서 에어컨 키는 같은 장세가 펼쳐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런 금융 이슈들을 보면 이제 보일러를 조금 더 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여태까지 무섭게 인상을 해오다가 최근 2차례 정도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가가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은 좀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발언했던 내용이 현재 기준금리는 상당히 긴축적인 상황이다. 지금 3.5%포인트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물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축의 종료 시그널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동결하면서 장기간 동안 관찰할 필요성은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장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과 같은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낮아진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면 많은 실제 대출을 받으신 분께서는 아직도 오르고 있고 또 지금도 나는 뭐 전세자금 대출이 이자 늘어났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 각종 대출들의 지표가 되는 금리들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위에서 계속해서 시주은행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금리 낮춰라. 그렇다 보니까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규 대출보다는 한참은 낮은 퍼센테이지를 요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77%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냐면 2021년도 8월 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여태까지 몇 달 동안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을 쪼여대니까 대출 신규로 받으셔서 투자하거나 뭐 생활비 쓰시거나 부동산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줄었었단 말이죠. 급감했었던 수요가 최근 들어서 이사철과 또 맞물리면서 또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들이 있었죠.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형태의 대출이 시중에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2월 말보다 무려 이제 2조 3천억 원가량 불어났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냐면 수요를 여태까지 억누르면서 자산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폭등하는 물가도 잡으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낳았냐. 경기 침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주요국들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 원흉으로 꼽히는 게 바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못 버티는 나라들이 먼저 포기를 하고 손을 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결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동결하는 나라들, 캐나다 같은 나라들, 또 호주 같은 나라들,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동결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국내 물가는 좀 안정되니까 미국 혼자 치고 나가더라도 우리는 조금은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로 직접적으로 장기간 동안에 연결될 수가 있을 거냐.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수요로 반등을 약간은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한번 폭등을 해주는 시나리오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수요 중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돈과 남의 돈인데, 이 남의 돈을 지금 풀어가면서 단기 수요를 계속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 돈, 즉 소득, 그리고 경기,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컴 게인은 아직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침체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짝하는 형태의 수요 확충,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은 더 강력하게 바닥을 뚫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반응을 한번 보자면 서울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꽤나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은 한 차례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가 조정이 됐으면 그래도 떨어진 거의 절반가량까지는 올라와 줘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 그래야지 바닥에서 조금 더 그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 바닥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요 정도의 반등이 나온 지역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랬냐면 송파구, 동작구, 또 강동구, 노원구, 이런 지역들의 특징, 너무나 급하게 코로나 이후에 가격적인 상승을 해줬고, 또 그로 인해서 못 버티는 분들이 많이 그 안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30% 그 이상까지도 가격이 떨어졌었던 지역들은 약 한 10에서 15%까지 반등을 해줬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봤을 때 동대문, 강북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반등이 세게 나오지를 않고 요 하락한 수준에서 박스권 내에서만 약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이사철이 종료되고 이런 대출에 대한 완화 기조까지도 시장에 반영이 다 된 이후가 돼버리면 이 바닥을 깰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계속 눈여겨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을 지키고 또 어떤 지역이 그 가격선을 깨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도권으로 넘어갔을 때 이 수도권 지역들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 조금이라도 뭔가의 개발이라던가 혹은 번역적인 뭔가의 뭐 조성 사업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남아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된 즉각적인 수혜지 분당이라는 지역이 있겠죠. 또 판교 일부 지역들도 그 수혜를 꽤나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가격적인 하락폭이 별로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15% 요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버텨줬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2024년도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1기 신도시들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 초안이 잡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이런 지역들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이제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일부 지역들은 뭐 미달도 됐겠지만 대부분의 최근 물량들이 그래도 완판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무조건 싸게 분양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역들 중에서 몇몇 단지들이 미달 사태가 나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분양가를 설정한 그런 단지들도 있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의 매수세는 서울, 특히나 서울의 괜찮은 역세권과 중심부에는 아직까지 무지하게 많이 살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수도권을 보자면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처참하게 이 청약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북 지역이라던가 전남 지역이라던가 이런 아주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주 대도시권에 위치한 재건축 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 사업
혹은 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도 전부 다 미분양내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악성 미분양까지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망가졌을 때 연쇄 효과로 리스크가 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넷뱅크, 토스뱅크 같은 데들이 이제 무리하게 PF 대출 같은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현금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약간의 루머 섞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리 루머에 섞인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사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대중들이 언제라도 이런 기관들에서 자금을 인출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금을 이런 데다가 뭉쳐가지고 뭉칫돈을 놓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을 한번 보자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사가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전세 소멸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기사들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전세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가 소멸할 때가 아니라, 전세가 만약에 기피가 돼서 월세 선호 현상이 많이 커지면 당연히 월세가 오르는 게 자본주의의 아주 자연적인 그런 작용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출금리가 일부 하락을 해주고, 또 전세에 대한 이사철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월세가 비싼 지역들은 20% 이상 오르는 지역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또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서울 임차 거래 중에서 전세 거래가 여태까지 5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62.5%까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강서, 강동, 도봉 같은 전세가 전형적으로 좀 약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들은 전세에 대한 수요가 무려 70%를 넘어섰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라는 전세가 있고,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80%라는 전세자금 대출을 5%라는 이자를 받았을 때 2억 4천에다가 5%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얼마예요?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돈의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월세를 받게 됐을 때는 6천에다가 이자를 100만 원 내는 것과 3천에다가 9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월세와 비교를 하자면 누구나 다 3천에 90만 원짜리 월세로 간단 말이죠. 근데 최근의 모습은 월세가 120만 원이 됐고요. 전세에 대한 이자는 낮아져서 전세에 대한 이자가 80만 원이 됐어요. 당연히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임차 시장에서 벌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전세가 해소되는 모습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약하다. 뭐 전세에 대한 비중은 높아졌더라도 동일 평형 기준에서 거래가는 아직까지 최근 거래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까, 역전세가 해소됐다기보다는 이제는 전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바닥점이 보이는 지역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최근에 전세가 많이 빠진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서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월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내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남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예, 세미나 내일 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전반적인 이 시장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자산에 대한 상담,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상담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서울 내에서 작은 금액으로 어느 방향에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예약은 반드시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제한된 인원만 대상으로 제가 진행을 하니까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